자, 이제 에디터블 폴리의 에디트 버텍스, 에디트 엣지, 에디트 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눌러가지고 에디트 버텍스 상태에서 여기 밑에 있는 것들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하고 리무브, 여기 지우기. 자, 선택하고 브레이크라는 게 있는데, 이 브레이크가 뭐 하는 거냐면, 자, 선택하고 브레이크, 빵. 하면은, 이게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뭐야? 어? 원래 하나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원래 하나로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제 다 쪼개졌죠? 그 브레이크는 뭐죠, 그럼? 쪼개기. 그러니까 쪼개버리기. 네, 이게 쪼개버리기. 됐고요. 설명 끝. 자, 익스트루드는 뭐 하는 거냐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딱 누르고 클릭하고 막 드래그 해보니까 막 이렇게 막 넓어지기도 하고, 좌우로 하니까 넓어지고 위아래로 하니까 높아지고 이런 게 돼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꺾어낼 때 쓰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항상 마주치게 되는 것이 이런 오각형이거든요. 얘 보면 몇 각형이죠, 이게? 그냥 볼 때는 오각형인지 모르겠지만 띈 다음에 제가 이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거 뭐죠 지금? 제가 갖고 오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오각형이죠. 이렇게 보니까 오각형이네. 얘랑 면 개수가 어때요? 그 선 점의 개수가 5개. 오각형. 그럼 오각형이 이게 왜 문제지? 라는 게 이제 들어오거든요. 오각형이 게 왜 문제냐면, 에디트 엣지의 턴 기능을 켜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자, 이거 보는 것처럼 오각형은 삼각형이 3개가 만나서 되는 거예요. 2개가 아닙니다. 2개면은 요거면 되거든요.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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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건데 오각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각형은 지 멋대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쳐도 뭐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오각형이 그럼 언제 문제가 되느냐? 오각형이 그냥 똑바로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오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크게 생겨요. 자, 그럼 오각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왜 문제가 크게 되냐면, 자, 턴을 가볼게요. 턴을 가서 얘 지금 여기 있죠? 이거를 딱 클릭하니까 이게 모습이 어때요? 지금 전혀 다르게 바뀌었죠? 이거랑 형태가 전혀 다르죠. 근데 그러면 사각형도 마찬가지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눈치가 빠르신 거고, 정확히 보셨고요. 사각형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사각형도 역시 저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오각형이 자꾸 제가 이렇게 너무 강조를 하냐면, 오각형에는 그 치명적인 게, 그러니까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이거 보이세요? 이거 뒤틀리는 거? 여기가 점이 5개라고요. 렌더링이 막 튀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점이 있으면 저기가 어디를 가리치는지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저기 꼬여요. 그냥 꼬여봐요, 렌더링에서.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가져가든지 간에 UV에 가져갈 때도 그렇고, UV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미지를 여기에 넣으려면은 이거를 2D 좌표로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3D잖아요. 이거를 2D 좌표로 바꿔서 매칭되는 이 버텍스 아이디에 맞게, 이 점 아이디에 맞게 UV를 다 새로 바꿔줍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고, 엔진 가져갈 때 문제 생기고, 그리고 크기 조절할 때 문제 생기고, 애니메이션 할 때 문제 생겨요. 오각형 하나 때문에. 그럼 어때요? 모든 작업 관계 중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각형을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죠. 오각형도 이렇게 문제인데 육각형은 어떨까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사각형 이상은 쓰지 않는다. 이거를 차라리 오각형을 쓸 거면 차라리 삼각형을 쓰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보통 그렇게도 많이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오각형은 절대 쓰면 안 되고 왜 안 되는지도 설명했고, 그것이 자 버텍스에서 제가 이스트루드를 쓰자마자 오각형이 3개가 생겼죠. 이거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거 왜 있는 기능인가요? 라고 하면은 하이 폴리곤 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로우 폴리곤 만들 때는 아주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절대 쓰면 안 되는데, 하이 폴리곤일 때는 관계가 없어요. 왜? 하이 폴리곤은 엣지의 형태를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엣지가 무슨 형태든 간에 결과물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이 폴리곤 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걸 막는 방법도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로우 폴리가 힘들지. 그죠? 자, 그리고 옆에 웰드가 있는데 웰드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언제 많이 쓰냐면, 자 전에도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링 엣지에서 링하고 이렇게 커넥트, 링 커넥트, 링 커넥트 두 개를 순식간에 만들어서 이동해서 이렇게 띠를 만들었죠. 자, 이 띠를 지울게요. 자, 띠를 지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지우지 말걸 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컨트롤 Z를 막 눌러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컨트롤 Z로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거를 이 3번을 활용해서 재빨리 선택한 다음에 바로 뚫린데 다 선택됐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선택 반전이 선택 전환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버텍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이 딱 되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웰드를 딱 누르고 값을 이렇게 딱 키워주니까 가서 딱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42개가 34개가 됐어요. 확인. 딱 붙었죠. 이런 식으로 편집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웰드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웰드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두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을 때 두 개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구간을 선택하고 바로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버텍스 전환한 다음에 웰드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더해주는 게, 이게 보통 진행 방식이에요. 3번 선택 컨트롤 누르고 버텍스 전환 이후 웰드, 이게 보통 쓸 때 그렇게 씁니다. 그래가지고 쓸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거 하나만 버튼 눌러가지고 쓴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응용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용한다. 자, 챔퍼, 버텍스 챔퍼. 버텍스 챔퍼도 아까 전에 이스트루드와 똑같습니다. 이 챔퍼를 클릭하고 드래그 하니까 이게 막 벌려주죠. 벌리는 순간 뭐 생겨요? 오각형 3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써요. 자, 그럼 타겟 웰드가 있는데 타겟 웰드 진짜 많이 씁니다. 자, 타겟 웰드 왜 많이 쓰냐? 타겟 웰드 클릭하고 나 여기서 여기 붙일래. 갖다 대면은 그냥 다짜고짜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딱 붙여줍니다. 좋겠죠? 원하는 곳에 갖다 붙일 때 정말 자유롭게 막 쓸 수 있다. 그죠? 이게 바로 사라졌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타겟 웰드는. 그죠? 하나 하기 때문에 로우 폴리 할 때 편집할 때 많이 쓰고 다른 때 거의 안 써요. 자, 그리고 커넥터라는 게 있는데, 커넥터 뭐 하는 거냐면 점과 점을 선택 후 커넥트, 점과 점을 선택 후 커넥트, 그 다음에 엣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백스페이스, 이렇게 되죠. 자, 4번 누르고 전체 선택하고 스무딩 그룹을 재설정,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버텍스를 살펴봤어요. 네, 여기까지 커넥트까지. 자, 그 다음에 엣지로 다시 와서 자 엣지와 엣지를 선택하고 커넥트, 그죠? 이동. 그 다음에 요거를 키고 요 켜주고 우클릭하고 버텍스 엔드 미드, 엔드 미드 안 돼 있었네. 에나벨 컨스트레인츠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 맞추고,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기 맞추고 복구됐죠? 근데 복구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건 스무딩 그룹 때문이다. 됐죠? 자, 엣지에서 에디트 엣지에서 볼 거는 다른 거랑 다 똑같은데, 이제 에디트 엣지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되게 볼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자, 끄트머리만 다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챔퍼를 이제 버텍스에서는 안 쓰지만 여기에선 씁니다. 자, 챔퍼. 그러니까 끝에 삼각형이 들어가지만 이 오각형을 안 만들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쓰겠죠? 이 사각형이 들어가죠. 확대해 보니까 전부 사각형이에요. 이러면은 어떨까요? 이거를 많이 쓴다. 그리고 이걸 0.5로 두고 이거를 클릭해서 올려서 이렇게 두고 이거를 범위값을 증가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해진다. 이거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많이 쓰겠죠? 네. 챔퍼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챔퍼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여기 중간에 이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나누려면 어떻게 하냐면 스플릿을 일단 누른 다음에 덩어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면서 엣지로 바꾼 다음에 나머지 선택 안 할 엣지들을 Alt 누르면서 빼주고 그 다음에 W 눌러서 이동 누르고 그 다음에 얘를 움직여서 여기를 벌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죠. 자, 제가 이거를 챔퍼로 해보겠습니다. 자, 챔퍼 딱 눌렀죠? 갑자기 막 여러 개 넣겠다고 그러죠? 뺍니다. 하나로. 그 다음에 이것도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니까 오픈 챔퍼라는 게 있어요. 이거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잘렸어요. 자, 이거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이거 엄청 쓰겠죠? 뭔가를 떨어뜨린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쓰죠. 스플릿 누르고 막 떼고 막 옆으로 벌리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누르면 그냥 이렇게 잘려요. 오픈 챔퍼만 누르면. 그죠? 잘 쓰겠죠? 챔퍼 그래가지고 쓰고 타겟 웰드 오히려 이거는 안 씁니다. 웰드 안 써요. 타겟 웰드는 웰드 왜 안 쓰겠습니까? 버텍스에 있잖아요. 그리고 버텍스는 점끼리 선택하기 때문에 더 뚜렷한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챔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게 타겟 웰드를 해볼게요. 타겟 웰드 클릭하고 드래그 이상해졌죠. 여기는 이거는 왜 여기 가서 붙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아 타겟 웰드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도 왜 여기 와서 붙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아 타겟 웰드 이거죠. 그리고 여기 면이 어때요? 지금 렌더링도 보이죠?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여기 잘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엣지 누르고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자른 다음에 이거를 이동해서 여기다 갖다 댄 다음에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딱 갖다 댄 다음에 여기 선택하고 여기 갈라주고 여기 선택하고 커넥트 넣어주고 여기 선택하고 이거 지우고 여기 선택하고 이거 지우고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엣지를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그냥 브릿지 걸면 되는 거였는데 타겟 웰드 하겠습니까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써요. 자, 그리고 브릿지는 그냥 엣지와 엣지를 이어주는 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 너무 많이 쓰고요. 이거 브릿지 지금 거꾸로 들어갔는데 여기랑 여기를 빼고 한 군데씩 빼고 브릿지. 자, 이렇게 됐죠? 여기는 여기 선택하고 끝에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브릿지. 정말 많이 씁니다. 브릿지는 너무 많이 쓰고 크리에이트 쉐이프 프롬 셀렉션인데 넘어갈게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크리에이트 프롬 셀렉션 딱 누르면 외곽 라인을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그런 쉐입이 하나 생깁니다. 이 쉐입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렌더링에서 에나벨 뷰포트에서 이렇게 써줘요. 근데 지금은 안 쓰니까 이거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길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엣지까지 둘러봤고요. 에디트 엣지까지 둘러봤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에디트 폴리. 자, 폴리 들어가면은 폴리 들어가는 건 별거 없습니다. 면 자체를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자, 면을 튀어나오게 할 것이다. 익스트루드. 자, 보통 얘네들을 익스트루드, 베벨, 그리고 이제 인서트 뭐 이런 애들 어떻게 쓰냐면 요 바깥쪽에 있는 요 그 세팅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씁니다. 그냥 쓰지는 않아요, 잘. 네. 그래가지고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거 이렇게 크기 줄이는 게 이게 베벨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 그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저렇게 크기 줄이는 게 베벨이라고 하면 베벨 왜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저게 따로 있냐면 자, 여기서 봅시다. 얘랑 이렇게 있는데 선택하고 베벨을 딱 눌렀어요. 그때 맨 위에 뭐가 있냐면 그룹으로 할 거니 로컬 노멀로 할 거니 바이폴리곤으로 할 거니 바이폴리곤을 딱 보니까 보자마자 아, 이거는
요거는 따로 해주려면은 손이 너무 많이 가니까 기능이 따로 있겠거니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확인 딱 누르면 이렇게 딱 나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브젝트 편집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그런 기계적인 그런 뭔가를 만들려고 그런다 이럴 때 정말 많이 써요. 베벨, 이스트루드. 자, 인서트는 뭐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여기에서도 각각이 이 안쪽으로 슬쩍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수동으로 하려면 자 이렇게 스위프트 루프라고 요 위에 리본 툴이라고 있는데 요걸로 요새는 좀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어떻게 쓰냐면은 엣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링을 돌리고 커넥트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이동 선택하고 얘를 돌리고 그 다음에 커넥트 한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돌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 각각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하고 돌리고 누르고 위쪽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안쪽으로 들어가게 할 건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다 선택한 다음에 그러니까 선택한 다음에 안쪽에 면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인서트 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놓을 수 있고요. 연결해서 할 건지 각각 할 건지 정할 수 있고 들어가는 크기를 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 안쪽에도 베벨을 따로 넣을 수 있겠죠. 베벨 클릭 확인 여기도 베벨 클릭 확인 여기도 베벨 클릭 확인 그죠? 여기 선택하고 여기서는 그냥 이스트루드하고 이스트루드를 조금 살짝 얇게 이런 식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크기 조절이나 뭐 이런 거를 요거를 통해서 해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 플립이라는 게 있는데 플립은 뭐 하는 거냐면은 자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게 복사가 됩니다. 내부에서 자 이렇게 복사가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3번 누르고 얘를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왜냐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나 더 튀어나와 있는 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딱 보면 알겠지만 이 뒤돌려 보면 검은색으로 나오는 게 영 수상쩍다 이거죠. 안쪽을 보니까 왠지 안쪽이 정상처럼 보여.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뒤집어야 되겠죠. 자 뒤집다 플립 딱 누르니까 제대로 이렇게 딱 나오고 아까 전에 배웠던 엣지에서 이쪽과 이쪽을 다 연결해 주는 거를 빠르게 하려면 뭘 한다고 그랬죠? 브릿지 한다고 그랬죠. 브릿지 되죠? 자 그래가지고 5번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동해서 여기 딱 갖다 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디트 폴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이후로 에디트 지오메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지오메트리에 되게 쌈박한 기능이 많은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게 버텍스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동할 때, 자 이렇게 앞뒤로 이동할 때 이거를 이렇게 다른 데로 막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아씨 이 라인만 딱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언제 안 되냐면은 자 보시죠. 보통 저런 데서는 그냥 잘 돼요. 이런데 다 직각이고 직선이고 이러잖아. 그냥 뭐 어려울 게 없죠. 근데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동글동글 하잖아. 얘가 여기를 따라다녔으면 좋겠단 말이지. 근데 이게 영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컨스트레인츠라는 게 맨 위에 있어요. 지오메트리 엣지를 딱 누르고 이거를 이쪽에서 클릭하고 드래그 했더니 이렇게 요거를 잘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어때요? 매우 쓸모있다. 좌우로도 이런 식으로 매우 쓸모있다. 그죠?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거 단축키가 뭐냐면 Shift X 왔다 갔다 거리죠. 솔직히 페이스랑 노말은 안 씁니다. 거의 사장된 기능이라고 봐도 돼요. 자, 프리저브 UV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얘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UV를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UV가 이미 다 펴져가지고 2D 좌표가 존재한다 3D에. 그러면
프리저브 UV를 켜가지고 저거를 안 따라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해주면 아니 뭐 딱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모델링을 고친 다음에는 항상 UV를 손을 봐야 돼요. 완전히 딱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자, 크리에이트 이거는 그냥 위치하는 곳에 이렇게 점을 찍어줘요. 그냥 위치하는 곳에 점을 찍어준다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떠있죠. 이렇게 공중에 여기도 크리에이트로 점을 딱 했더니 이 위치에 딱딱 떠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까지 면을 생성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사실 이거를 면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얘밖에 없어요. 프리폼에서 스텝 빌드로 가서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이 없잖아요. 이 기능이 없으면, 이 스텝 빌드 기능이 없으면 얘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크리에이트는 거의 안 써요. 딱히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생각해보니까 이 동그라미는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작업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눌러가지고 버텍스로 막 작업을 하다가 이거랑 이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있지? 라고 하면은 이거 어딨지? 누르고 클릭. 같이 작업이 가능해지고, 같이 작업이 가능해지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3번을 딱 누르고 여기에서 이렇게 시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가지고 면을 뽑아내고 다시 시프트 누르면서 면을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마치 우주선이 어디 도킹하듯이 여기를 딱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 달라붙게 하려면 타겟 웰드, 그죠? 타겟 웰드 써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그죠?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 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또 이게 좀 변덕이 막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를 따로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딱 붙어있는 거가 맞는데 따로 작업해야 된다. 그때는 스플릿을 눌러서 덩어리가 두 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해당 떨굴 덩어리를 선택한 뒤 디태치, 이게 따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디태치와 어태치 잘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뭐가 있냐면 슬라이스, 플레인, 퀵 슬라이스, 뭐 컷,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기능은 뭐냐면 컷인데, 컷은 뭐냐면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네모가 안쪽으로 뚫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쪽에 네모를 뚫으려면은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인셋을 누르면 요렇게만 돼버리고 그룹을 해버리면은 요렇게 되는데, 나는 여기까지 뚫어야 되겠다. 근데 지금 그런 기능은 따로 없거든요. 이제 그럴 때 컷을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선에 가서는 이렇게 좌우로 길게 나오고요. 클릭하고 면에서는 이렇게 네모로 나오고, 클릭하고 또 선에서 클릭하고 또 선에서 클릭하고 또 선에서 클릭하고 면에서 클릭하고 선에서 클릭하고 우클릭합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각형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다각형은 어떻게 해요? 점에서 점까지 클릭해서 더하고 우클릭, 점에서 점까지 선택하고 우클릭, 점에서 점까지 선택하고 우클릭,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요. 이렇게 해서 바꾼 다음에 점을 선택하고 점을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컷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여기랑 붙여야 되겠죠. 이럴 때는 타겟 웰드 누르고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여기를 붙여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면이 너무 많아지는 거를 빼야 되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컷 같은 경우에는 클릭과 우클릭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엣지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짜야 된다, 머릿속에 있는데 근데 그거를 수행할 기능이 여기 부족하다, 그러면 컷 써가지고 막 잘라서 하면 돼요. 대신에 컷을 쓸 때 가장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컷을 쓸 때 이제 저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뭐라 그래야 되냐면 컷에 버그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3D를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막 아무데나 점 찍어가지고 막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해져요. 근데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해지면 컴퓨터는 오류가 나거든요. 계산값 오류로. 그래서 이제 컷을 쓸 때는 반드시 취소할 때 무조건 우클릭으로만 취소를 해야 되고 나머지 어떤 키도 건드리면 안 돼요. 이게 그 규칙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게 에디트 지오메트리 쪽으로 보면은 어느 점에서 진행을 하든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랑 여기가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쫙 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너무 딱딱하게 일단 뭉쳐져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쫙 주변으로 펴야 된다. 그럴 때는 여기 릴렉스 막 쓰면 이렇게 주변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죠? 여기도 그렇고. 릴렉스를 막 누르면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둥글둥글하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여기에서 어디를 볼까? 자, 여기에서 여기를 보죠. 여기가 지금 경계에 딱 맞게 90도로 직각으로 딱딱 끊겨가지고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릴렉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선택하고 릴렉스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점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외형이 점점 둥글둥글해집니다. 릴렉스를 쓰면. 실제로 그런지 박스를 하나 꺼내가지고 시험을 해볼게요. 자, 박스의 여기를 각각 3, 3, 3 넣고 우클릭한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고 여기에서 버텍스를 선택해서 전체 버텍스를 선택한 뒤 릴렉스를 계속 깨볼게요. 둥글둥글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원에 매우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릴렉스는 표면을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에디트 지오메트리에서 볼 거는 뷰 얼라인, 그리드 얼라인 이거는 넘어가 있습니다. 메이크 플래너가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한 기능이니까 여기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평평하게 해야 되겠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자, 이동했을 때 딱 보면 파란색 Z쪽으로. 그때 메이크 플래너 오른쪽에 보면 Z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Z쪽.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Z쪽. 그리고 좌와 우도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축을 정확히 맞춰야겠어. 이 축으로 딱 맞게 된 거예요. 여기도 크게 선택하고, 자, X축 여기 선택하고 한 칸 키우고 X축 해보니까 정확하게 한쪽만 둥글둥글한 이런 주사위 같은 모양이 됐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SYZ.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기는 내가 안쪽을 편집해야 돼서 다른 데 잘 안 보이니까 여기 감춰야겠어. 그럴 때 그로우하고 하이드 셀렉션 하면 선택한 곳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른 데서 편집을 이렇게 하다가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 지웠던가? 그럼 4번으로 다시 간 다음에 4번에서 원활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에서 내가 어떤 거 숨겼는데? 이러면서 여기 에디트 지오메트리 그대로 있잖아. 그거 봐야 되겠어. 이럴 때 보려고 딱 했더니 버텍스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뭐지? 이러면서 엣지로 가니까 엣지도 안 나왔어. 원하이드 해보려고 해도 뭐 활성화 안 돼. 4번 눌러갔더니 여기에는 활성화돼 있고 여기에서 나오게 하니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숨길 때는 폴리 기준으로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이드 할 때도 폴리 가서 하는 게 맞아요. 버텍스에서 원하이드 한다? 그랬다가 이건 이 점들은 뭐야? 이러면서 막 지우잖아요. 그럼 꼬여요. 네. 자,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뭐 버튼들 여러 개 있는데 안 써요. 방금 전에 내가 말한 데까지 되게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또 따로 더 설명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 넘어가겠다고 한 건 그 설명하는데 2, 30분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